어둠 속을 달리는 차, 그리고 도로 위에 차갑게 누워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 몸에 남아있던 오래된 멍자국. 의식이 없는 여자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남편, 여자의 나이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2022년 미국 전역을 경악시킨 충격 실화. 20년 넘게 한 여자의 삶을 망쳐버린 남자의 이야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진 속의 소녀, 지금 시작합니다. 죽은 여성의 이름은 토니아 휴, 오클라호마에 있는 도시 털사의 스트리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전 직장 동료는 그녀를 밝고 영리하고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고 그녀를 회상했습니다. 토니아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동료는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토니아에게도 막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클리언스 휴, 자칭 그녀의 남편이라고 밝힌 남자입니다. 토니아는 매번 의상을 갈아입을 때마다 멍자국을 보여줬고, 그녀는 항상 어디에 넘어진 생긴 상처라고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상한 점은 동료들과 함께 토니아의 아들 마이클을 데리고 동물원을 데려가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혼자 어디 나갈 수 없다고 항상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그건 바로 토니아가 뺑소니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 곧바로 병원에 찾아간 그녀의 직장 동료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 토니아가 뺑소니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토니아가 죽기 며칠 전, 토니아는 뺑소니를 당한 환자치고는 몸에 타상이 없었으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손톱 자국과 멍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참 건강을 회복하던 토니아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 의사들은 그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토니아의 직장 동료는 그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수소문하던 중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토니아의 진짜 이름이 토니아가 아니라는 것. 진짜 토니아는 18년 전 갓난아이 때 사망했다는 진실. 토니아의 죽음의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니아의 죽음 동시 그녀의 아들 마이클은 정부에 의해 위탁 가정에 보내지게 됐는데요. 2년 동안 행복하게 위탁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던 마이클. 하지만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클리언스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마이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클리언스는 매주 마이클을 보러 위탁 가정에 방문했는데요. 위탁 가정은 마이클이 클리언스를 볼 때마다 나쁜 사람이란 말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법정은 마이클과 클리언스의 친자 확인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클리언스와 마이클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란 사실. 그렇게 클리언스는 친권을 박탈당하고 평화롭게 살 줄 알았던 마이클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클리언스에게 납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클리언스는 마이클의 교장을 협박하여 마이클의 학교에서 꺼낸 후 교장의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보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장을 숲속으로 데려가 그를 결박한 뒤 그의 차를 갈취하고 마이클을 데리고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FBI에게 사건을 맡긴 오클라호마 당국. FBI 요원이 처음으로 한 것은 클리언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추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발견된 진실은 클리언스의 진짜 이름은 플랭클린 플로이드, 1960년부터 90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많은 가명을 사용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트렌턴 데이비스, 워렐 마셸, 그리고 클리언스 휴. 1962년 프랭클린은 4살 아이를 납치한 전과가 있었다는 점, 1963년 은행을 턴 기록이 있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목살이 끝에 출소 직후 지나가던 여성을 공격, 그리고 20년 동안 도망을 다니던 탈주범이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프랭클린의 전과를 보아 FBI는 토니아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 안에 프랭클린은 마이클에게 실증이 날 거고 곧바로
죽일 거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렇게 플랭클린에 대한 집중 공개 수배가 내려졌는데, 하지만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고 FBI로 연락을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제니. 토니아가 자신의 친구와 똑 닮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니아의 사진을 보고 바로 자신의 어릴 적 친구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FBI에게 토니아의 진짜 이름은 샤론 마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시간은 1984년으로 흘러갑니다. 샤론과 제니는 떼놓을 수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샤론의 부칙성은 학교에서 소문이 찾았고 항상 밝고 영특한 소녀라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샤론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두운 면모가 있었는데요. 샤론은 친구들이 집에 전화할 때마다 미리 얘기해달라고 하였고, 샤론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샤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샤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지아텍 대학교의 전체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녀의 졸업 앨범에 그녀의 성적인 사진을 기재하는 엽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론은 제니에게 울며 자신이 대학교를 포기해야겠다는 사뭇 의아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샤론이 임신을 했기 때문. 하지만 제니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대학 진학을 추진해왔지만 샤론은 아버지가 아이를 무조건 키워야 되며 자신이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샤론은 이걸 마지막으로 동네를 떠났으며 제니와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니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진 역겨운 진실. 클리어스는 또 다른 가명인 워런 마셸을 사용했고 토니아는 샤론 마셸이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부부가 아닌 바로 부녀 관계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기 1년 전 알라바마 공동묘지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골라 개명을 하였고 뉴올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 세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녀의 과거를 통해 마이클을 찾을 단서를 FBI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제니와 연락이 두절된 후 향한 곳은 템파에 위치한 작은 클럽. 샤론은 그 클럽에서 스트리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리퍼로 유명했던 클럽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샤론은 지인의 소개로 아주 짧고 위험성이 낮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 고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손님의 증언에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샤론은 갑자기 화장실 앞에서 사업가들에게 50불의 잠자리를 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였고 그녀의 친구는 누가 이런 짓을 시켰냐 추궁 끝에 샤론은 그녀의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밝혀진 샤론의 두 번째 임신. 그녀의 첫 번째 아이를 입양 보낸 지 몇 달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마이클. 마이클의 베이비시터의 증언에 따르면 샤론은 그때 당시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셰럴. 같은 업계에 종사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셰런은 프랭클린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샤론과 나체 영상을 찍는 듯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엽기적인 성 도착증은 과거에도 일어났는데요. 제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샤론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날 프랭클린이 그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순간 방으로 들어와 총으로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제니에게 베개로 얼굴을 가리라고 협박을 한 뒤 샤론을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증거를 다 모은 FBI. 그를 잡기 위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프랭클린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밝혀낸 FBI. 제보를 통해 얻어낸 프랭클린과 5살, 6살쯤 보이는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샤론이라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프랭클린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성범죄로 수감 중이었는데요. 1990년 샤론 사망 당시 샤론의 나이는 20살. 그 말은 즉슨 샤론은 1969년에서 1970년도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말은 즉슨 프랭클린은 샤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 프랭클린은 샤론을 납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납치되었고 그리고 그녀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프랭클린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 그가 여태 사용한 이름을 토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주를 수소문하던 중 그가 얼마 전 켄터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가명을 사용해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프랭클린은 FBI에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이뤄진 후 벌어진 공판. 하지만 그가 총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고작 25년. 그의 죄목은 총기 소지와 납치. 현재 마이클의 시신과 샤론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거에 대한 죄목은 성립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최대 형량인 25년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FBI 요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프랭클린이 훔친 교장의 자동차를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동차 밑에 있던 수십 장의 포르노 사진들. 그 사진에 있던 인물은 바로 나체의 모습인 어린 샤논과 신혼 미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 이때 요원의 머릿속에 들어온 한 인물, 바로 셰럴이었습니다. 샤논의 스트리퍼 친구였는데요. 그녀는 프랭클린과 어울리던 때 갑자기 사라진 미스터리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FBI 요원은 프랭클린이 머문 미국주에 있는 미해결 살인 사건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발견한 1995년 플로리다주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여인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녀의 이름은 바로 셰럴. 프랭클린에게 살해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랭클린에게 사형이 구형이 되고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내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궁에 빠진 샤론의 죽음과 그녀의 진짜 이름, 그리고 마이클의 행방이 미궁으로 빠진 채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2002년 한 기자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견해낸 샤론의 입양 보낸 아이. 샤론의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녀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FBI도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꾸려진 젊은 FBI 요원들은 감옥에 수감 중인 프랭클린을 만나러 교도소로 향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뤄진 인터뷰 끝에 드디어 프랭클린이 마이클과 샤론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마이클을 납치하고 불과 며칠 뒤 아이를 총으로 고통 없이 보내줬다 진술했고, 그는 샤론의 진짜 이름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납치했는지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단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이름, 그건 바로 수잔. 그녀는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온 꿈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모가 바람과 마약에 빠지면서 만나게 된 남자, 그건 바로 프랭클린이었죠. 그렇게 프랭클린의 집요한 가스라이팅에 수잔의 친모조차 프랭클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잔의 친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30일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프랭클린이 수잔과 그녀의 동생들을 납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입양원에 맡기게 되고 수잔만 데리고 홀로 떠났다고 입을 뗐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밝혀진 토냐, 아니 샤론의 진짜 이름, 그건 바로 수잔.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되고 다큐멘터리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미국 전역을 혼란시키는 넷플릭스 최고 다큐멘터리 사진 속의 소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